한 중학교 졸업 파티. 동급생들에게 늘 소외당하는 제레미는 셀리, 릴리, 페이지에게 춤을 신청하지만 한미모의 한 콧대하는 이들은 제레미에게 모욕을 주며 거절해버리죠. 굴하지 않고 케이트에게 다가가 춤을 신청하지만 예쁜 데나 착한 성품의 케이트만은 제레미를 모욕하지 않고 정중히 거절하죠. 역시 혼자 동떨어져 있던 통통하고 자신감 없던 도로시에게 다가선 제레미가 춤을 신청하자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생각했던 도로시는 내키지는 않지만 제레미의 신청을 수락하죠. 파티장 한켠에서 사적인 일을 나누던 둘을 짓궂은 아이들이 놀려대자 당황한 도로시는 제레미를 밀쳐내며 제레미가 자신을 덮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로시에 의해 누명을 쓴 제레미는 가진 모욕을 당하며 공개적으로 수치를 겪게 되죠. 피로 물들어버린 발렌타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시금치 낀 제이슨과 소개팅 중인 의학도 셀리는 끔찍한 소개팅 자리를 벗어나 실습 준비를 위해 학교로 돌아왔죠. 내 목에서 흐르는 피만큼 나의 사랑도 커지리라 는 어이없는 메시지의 발렌타인 카드를 캐비넷에서 발견한 셀리는 누군가의 유치한 장난에 실수하고 실습실로 돌아와 카데바의 메스를 대는 순간 카데바 대신 실습대에 누워있는 산 사람 셀리가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습실을 둘러보던 셀리를 큐피트 가면을 쓴 누군가가 공격하고 간신히 도망치고 도망쳐서 숨지만 결국 메시지처럼 죽임당하고 맙니다. 케이트와 페이지는 도로시의 전화로 셀리의 비보를 접하고 모두가 모인 셀리의 장례식에서 케이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헤어졌던 남자친구 아담과 다시 재회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아담의 요구에 케이트도 마음이 흔들리죠. 믿기지 않는 셀리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 형사가 다가오고 셀리와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졌던 제이슨 마켓이라는 남자에 대해 묻지만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엄청난 재력가 아버지를 둔 도로시가 집에 도착하고 역시 사람들이 널 알아보려면 치과 기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메시지의 발렌타인 카드를 받게 되고 찜찜한 기분도 사라지기 전 울리는 벨소리에 문 밖으로 나가죠. 문 밖에는 도로시를 유혹해 한몫 챙겨보려는 캠벨이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캠벨에게 수십 개의 방 중에 하나를 내어준 도로시는 이것이 캠벨과 잘 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죠. 한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샤워 중이던 케이트는 인기척을 느끼고 열려있는 문을 확인하고 천천히 나가 밖을 살피던 중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있는 큐피트 가면을 발견하죠. 가면을 쥐어들고 살펴보던 바로 그때 옆집에서 튀어나온 평소 케이트를 흠모하던 게리였습니다. 추근대는 게리를 뒤로하고 케이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페이지와 함께 있던 릴리의 문 앞에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발렌타인 카드가 배달되고 아름다움은 살껍질의 차이에 불과하다. 음미하면서 먹기바람 이라는 메시지의 카드였죠. 카드의 뒷면에는 J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런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저라면 절대 안 먹을 것 같은 초콜릿을 한 입 가득 입에 넣어버리는 릴리. 다름 아닌 구더기 필링의 초콜릿이었죠. 페이지와 릴리는 도대체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이 누구일까 유추하던 중 마침내 제레미 멜튼을 떠올립니다. 페이지가 말했죠.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릴리의 데이트 상대 맥스의 전시회에서 모두들 모임을 갖게 되고 케이트는 아침에 발견한 이상한 가면 이야기를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로시와 릴리도 이상한 발렌타인 카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들 그날의 제레미 멜튼을 떠올렸죠. 한편 맥스에게 실망한 릴리는 공포영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탑3 중 하나인 혼자 떨어져 걷기 하다가 결국 큐피트의 화살에 아래로 추락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후로 릴리가 모두를 LA로 간 것으로 알고 있게 됩니다. 캠벨을 전시회에 데려온 도로시는 그곳에서 캠벨의 전 여자친구 루시를 만나게 되고 캠벨이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루시의 경고에도 외로움이 더 컸던 도로시는 이를 무시합니다. 바에서 아담과 만남을 가지던 케이트는 아담에게 가면과 수상한 이웃 남자 게리에 대해 말하지만 아담의 관심은 케이트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만 있었죠. 그러나 술만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변하는 아담이 케이트는 망설여졌습니다. 반 형사는 LA로 떠난 줄 안 릴리를 제외하고 모두를 모이게 만들었고 셀리의 부모님에게 도착한 애도의 뜻이 담긴 제레미의 메시지와 소포를 보여주죠. JM이라는 이니셜을 본 도로시는 자신도 JM으로부터 발렌타인 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반 형사는 제이슨 마켓과 제레미 멜튼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며 그가 왜 당신들에게 이러한 짓을 하는지 짚히는 데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도로시는 반 형사에게 댄스 파티 때 제레미가 자신을 덮쳤으며 그로 인해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자신일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도로시에게 페이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 제레미가 너를 덮친 것이 맞냐고 물었죠. 하는 수 없이 페이지와 케이트에게 그날 뚱뚱한 자신에게 제레미가 춤을 신청했고 제레미와 같이 있는 것을 아이들이 놀려대자 창피한 나머지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반 형사는 제레미를 조사한 내용을 모두에게 들려주죠. 제레미는 그 일로 1년간 소년원에 있게 되었고 댄스 파티 때 충격으로 6개월 후 정신병원에 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살인을 멈추지 않는 큐피트는 케이티의 이웃 남자 게리와 도로시에게 시계받고 좋아하던 캠벨마저 제거해버리고 말죠. 거대한 도로시 집에서 발렌타인 파티가 열리고 페이지와 아담과 케이트는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도로시는 오지 않는 캠벨을 기다리느라 무척 상심해 있었죠. 역시 캠벨의 뒤를 쫓는 캠벨의 전 여자친구 루시는 캠벨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왔다. 그녀 역시 추격전 끝에 큐피트에게 죽임당하고 말죠. 케이트는 반 형사로부터 제이슨 마켓을 잡아서 신문에 쓰나 혐의가 없어 풀어줬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반 형사는 제이슨 마켓이 파티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 자신이 파티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조심하라고 케이트에게 당부합니다. 파티장에서 술에 취한 아담에게 실망한 케이트는 아담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점점 큐피트는 케이트의 주변으로부터 거리를 좁혀오죠. 혼자 스파를 즐기고 있던 페이지에게도 죽음의 발렌타인 카드가 도착하고 페이지마저 그만 죽임당하고 맙니다. 13년 전에 자신이 제레미에게 내뱉은 말처럼 말이죠. 감전으로 인해 집안은 정전이 일어나고 때문에 파티장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버리죠. 오지 않는 캠벨에 의해 상심한 도로시는 그만 그 감정을 케이트에게 쏟아내버리죠. 도로시는 케이트에게 아담이 제레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레미도 성형하고 운동 좀 하면 아담처럼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에 비해 지금까지 늘 소외당한 도로시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죠. 밖으로 나가 반 형사에게 전화를 건 케이트. 그러나 벨소리는 케이트의 근처에서 울려대고 그리고 곧이어 반 형사의 끔찍한 시신을 발견한 케이트는 반 형사의 시신 곁에서 아담의 물건을 발견하죠. 도로시를 데리러 어두워진 집 안으로 들어간 케이트에게 천천히 다가서는 아담. 그리고 케이트에게 춤을 추자고 말합니다. 자신을 견제하며 뒷걸음질 치는 케이트에게 춤에 환장병 들린 아담은 계속해서 춤을 추자고 말합니다. 아담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케이트는 춤을 추는 척하다 아담을 공격하고 달아나버렸죠. 도로시를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왔지만 도로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 틈엔가 2층으로 올라온 아담을 피해 달아나다 끔찍한 페이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두려움에 눈물까지 흘리며 서재로 향한 케이트는 전화를 집어들지만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고 진열된 총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간 케이트는 도로시를 구하기 위해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큐피트에 의해 둘은 계단 밑으로 함께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정신을 잃은 큐피트가 갑자기 일어서자 아담이 총으로 공격해버렸죠.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가면을 벗기는 아담. 바로 가면의 주인공은 도로시였죠. 이렇게 케이트는 아담을 오해한 사실을 미안해하며 울부짖고 경찰을 기다리던 둘의 사이는 다시 회복된 듯 보이죠. 그런데 정말 범인이 도로시가 맞을까요? 코에서 피를 흘리는 특징을 가진 제레미, 큐피트, 그리고 아담. 이렇게 세 사람은 동일 인물임을 나타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슬래셔 무비치고 긴장감은 조금 부족하지만 흥미로운 소재를 제법 잘 살린 듯한 유독 많은 미인 배우들로 인해 눈까지 즐거운 슬래셔 무비 발렌타인. 특히 데니스 리차드의 리즈 시절 미모는 말하면 입 아프죠. 미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 부담 없이 감상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된답니다. 릴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